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과 투자 원칙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어제 증시 토크 영상에서 말미에 이야기 드린 바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부채에 관한, 레버리지 투자에 관한 주제로 글을 적었습니다. 자, 시장이 서서히 좀 바닥을 찾아가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인 투자자의 본능에는 이참에 큰 레버리지를 써서 수익을 크게 내겠다라는 그러한 본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요거는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이 반등하거나 상승하게 되면요, 신용융자나 주식 관련 대출 혹은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와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 1960년대 증권파동, 그리고 1990년 깡통계좌 사태, 그 외에 여러가지 역사 속에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개인 투자자의 큰 상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투자의 수익률만 보고 그 숨겨진 독을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글을 쓰는데요, 조금 시간을 돌려서 2003년 카드 대란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주식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카드 대란 이야기를 꺼내느냐. 자, 그 이유는요, 그때 당시 카드 현금 서비스로 주식 투자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회사 취직하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부터 해서 대학생, 그리고 나이 지긋한 분들까지 누구나 신용카드를 그때 당시는 길거리에서 그냥 막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신용카드를 막 쓸 수 있었고, 그리고 현금 서비스를 이용해서 마치 화수분처럼 돈을 막 끄집어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결국은 2003년에 카드 대란이 터지게 됐고, 2002년부터는 이제 경고음이 계속 울리다 2003년에 터지고 2004년까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쥐었는데, 그때 당시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240만 명에 이르렀다 하죠. 그런데 그 현금 서비스를 이용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 돈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보게 되면요, 회사 취직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월급이 그때 당시 지금처럼 많진 않으니까, 그리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겠죠. 투자를 하는데 이게 워낙 투자금이 작으니까 간에 기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카드를 이용해서 A카드에서 얼마 찾고, B카드에서 얼마, C카드에서 얼마 등등등 해서 카드를 열 몇 개씩 활용해서 엄청난, 자기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요. 그런데 그냥 투자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미수거래라고 해서, 지금도 그 제도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때는 제도의 허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막 쓸 그 미수거래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가지고 투자한다 그러면 500만원까지 배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미수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미수를 사용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다시 상환하면 또 쓸 수 있고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 사람들이 카드에서 돈 끌어오는 거 쉽고, 그리고 미수거래도 하게 되니까 이거 거의 계산해 보면요, 거의 무한에 가까운 레버리지를 사용한 그런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투자한 돈은요, 투자금은요, 이상하게도 예전 하이닉스와 LG카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것도 미수거래는 2, 3일 안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매매 자체도 짧은 매매만 반복할 수밖에 없죠. 아이러니한 것은 매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고 팔고 나면 오르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옛 하이닉스와 그리고 LG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회사가 존폐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그냥 급전직하하는 상황이었고, 소위 감자탕 사건이라고 해서 회사의 주가가 감자에 들어가서 심각한 상황에 놓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당연히 카드 빚은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엄청난 큰 낭패를 보았던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의 그때 당시 투자자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텼다면, 며칠만 버텼으면 반등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변명을 토로하는 이들이 참 많았어요. 레버리지 투자는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1995년 베어링스 은행을 파산시킨 닉 리슨 사태, 그리고 1998년에 LTCM 사건 보게 되면요, 엄청난 레버리지 혹은 파생 상품을 이용한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요게 관련자들이 한 공통적인 이야기는 조금만 더 버텼으면 다시 수익으로 돌아왔을 텐데 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레버리지를 썼었기 때문에 이 어떤 가격이 하락하다가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도요, 요 기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버텼다면이라는 말 자체가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켜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사실 그 LTCM도 보게 되면요, 차후에 몇 년 뒤에 보면 수익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구조조정, 그때 당시 미국의 정부 자금이 투입이 되기도 하고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 투자자든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큰 낭패를 본 후에 공통적으로 한 얘기는, 시간이 더 있었다면 확실히 수익이었는데, 하지만 이것은 그저 뒤늦은 변명일 뿐입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만드는 결과물일 뿐인 것이죠.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손실이 나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하는 인사말 중에 하나는 생존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왕왕 하게 됩니다. 생존하면은 어쨌거나 다시 기회는 돌아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회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주식 투자 연구 중에는요, 파산 확률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파산 확률은 뭐 매매 승률이라든가 매매 손익비, 그리고 투자되는 자금의 비율 등을 활용을 해서 파산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요.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매매 손익비가 1,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수익과 손실 났을 때 손실 그 금액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승률은 환상적인 승률 80%, 10번 매매하면 8번 수익이 나는 그런 환상적인 승률을 바탕으로 해서 파산 확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건만 보게 되면요, 이거는 엄청나요. 승률이 80%예요. 이거는 환상적인 트레이더입니다. 하지만 파산 확률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자, 승률 80%의 손익비 1대1, 그리고 한 번 투자되는 투자 금액을 전체 총 자산과 같다, 그러니까 몰빵 투자로 한다 하면요, 자, 파산 확률이 25%입니다. 파산 확률 제법 높게 나오고 있죠. 생각보다 큰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좀 보수적으로 해서 전체를 다 넣지 않고 절반만 투자하겠다,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요, 파산 확률이 6.3%로 크게 낮아져요. 요거는 역 레버리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만약에 레버리지를 키워서 투자를 한다면 파산 확률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일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쓰는 레버리지 비율인 2배를 사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파산 확률이 50%로 높아지게 됩니다. 승률이 80%라는 놀라운 승률임에도 불구하고 파산 확률이 50%로 높아진다는 건요, 그냥 저하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런 방식으로 투자했다 그러면요, 둘 중에 한 명은 파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2003년 즈음처럼 미수거래 5배를 사용했다 한다면요, 자, 레버리지 5배죠. 파산 확률은 76%로 높아지게 됩니다. 요건 거의 뭐 4명 중에 3명은 파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카드비까지 써가지고 뭐 레버리지 10배를 썼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정한다면요, 파산 확률은 87%로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거의 90%죠. 10중 8구가 파산하게 되고, 실제 그 당시에 개인 투자자분들 중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투자했던 이들 중에 10분 중에 8, 9분은 파산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자, 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승률이 80%예요. 그런 승률 높은, 정말 환상적인 승률임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를 썼을 경우에는 엄청난, 예, 다시 일어나기 힘든 그러한 파산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자, 요런 투자는 결국 그냥 동네에서, 예, 어린이들끼리, 예, 짤짤이 하는 그러한 도박인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레버리지를 감행하시게 되는데 파산 확률만 보더라도 아무리 높은 확률에서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인생은 쇼부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레버리지를 아무런 판단 없이, 냉정한 판단 없이 결정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이 오면은 뭐 어떤, 예, 냉정한 판단, 예, 논리적인 합리적인 생각 없이 지금 더 배팅을 해서 뭐 해야 돼 라는 무모한 투자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이겨낼 수 없게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라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레버리지 투자를 사용하지 마시거나 아예 멀리 하시는 것이 시장에서 생존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자, 다시 2003년 카드 대란 때 이야기를 꺼내면요, 그때 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이들 중 상당수는 주식 시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며칠만 더 버텼다면, 누군가가 돈을 빌려줬다면, 뭐 아쉽네, 뭐 친구 아무개 돈 안 빌려줘서 아쉽네, 뭐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지인 중에. 자, 하지만 그렇게 투자를 다시 했다 한들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오히려 더 얼굴 보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 서로 놓이게 되었을 겁니다. 레버리지 투자, 개인 투자자분들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되도록 쓰지 마세요. 제발. 이번 하락장, 한 달여간의 하락장에서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것만 지키시면 장기적인 투자 원칙 세우면서 시장에서 생존하면서 수익을 높여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내일 금요일도 좋은 증시 토크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